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불꽃야구 출신 임상우 선수가 어떻게 2026년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KT 위즈의 선택을 받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순간과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2026년 잠실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 수많은 스카우터와 구단 관계자, 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드래프트 현장은 긴장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4라운드 지명에서 KT 위즈가 임상우의 이름을 호명하는 순간, 현장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출신 선수가 프로 구단에 의해 정식으로 선택받는 한국 야구 역사에서 거의 전례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모두가 놀랐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움 속에는 단순한 화제거리가 아닌 야구라는 스포츠의 문법 자체가 바뀌는 듯한 묵직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KT 위즈는 단순히 한 명의 선수를 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임상우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는 이야기, 불꽃야구라는 무대에서 만들어진 성장과 노력을 함께 품어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장성우, 고영표, 소영준, 황재균, 강백호 같은 주축 선수들이 직접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사인볼을 준비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신인이자 후배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환영. 그것은 단순한 세리머니가 아니라 팀 전체가 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함께 나아가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은 남습니다. 왜 하필 임상우였을까요? 단순히 방송에서 얼굴을 알렸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의 진짜 이야기를 깊게 들여다보면 이 선택의 의미는 훨씬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다음에서는 임상우라는 인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임상우의 이름을 처음 들은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불꽃야구 혹은 최강야구 무대에서의 활약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여정은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경기고 시절. 그는 프로 지명을 꿈꾸며 훈련을 이어갔지만 끝내 실패를 맛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좌절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도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단국대에 진학한 그는 무려 4년 동안 대학리그에서 기량을 갈고 닦으며 다시 한번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대학 무대에서 임상우는 꾸준한 성장으로 스스로를 증명했습니다. 특히 2025년 대학리그에서는 타율 0.403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하며 프로 레벨에서도 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수치로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경기 외적인 노출과 증명에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불꽃야구 출연은 단순한 예능 활동이 아니라 그에게는 자신을 공개적으로 시험대에 올려놓는 무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웃고 즐길 때 임상우는 그곳에서 멘탈을 다지고 실전 감각을 키웠던 것입니다. 특히 불꽃야구 무대에서 그는 전설적인 내야수 정근우, 김재호에게 직접 수비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고 김성근 감독의 조언을 통해 야구를 바라보는 시각을 한층 확장시켰습니다. 이런 훈련과 조언은 단순히 이론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제 경기 상황에서 임상우는 점차 더 침착하게, 더 넓은 시야로 플레이할 수 있는 선수로 변모했습니다. 드래프트장에 서서도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실패와 성공이 교차하는 반복의 과정이었습니다. 경기고에서의 좌절, 대학리그에서의 성장, 그리고 불꽃야구라는 무대에서의 검증. 모든 순간은 그를 한 단계씩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드래프트 현장에서 이름이 불린 단 3초 동안 임상우가 고개 숙여 인사하는 그 짧은 몸짓 안에는 지난 세월의 고통과 노력, 그리고 다시 일어서겠다는 믿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예능 무대의 임상우가 아니라 KT 유니폼을 입은 진짜 프로야구 선수 임상우로서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과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예능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지, 그리고 실제 KBO 무대에서 어떤 능력으로 살아남을 것인지가 남은 숙제였습니다. 다음에서는 그의 세부적인 기량, 타격주로 수비 멘탈 요소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임상우를 평가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타격입니다.
대학리그에서 기록한 타율 0.403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공을 맞히는 능력을 넘어 존 인식과 피치 셀렉션에서 탁월한 감각을 보여주었습니다. 볼넷 3개에 삼진 8개라는 비율은 컨택 능력과 동시에 선구안을 갖춘 타자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투수의 구종과 존을 읽어내는 능력, 즉 프로 무대에서도 곧바로 활용 가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다만 홈런 생산력은 아직 검증이 필요했지만 KT가 주목한 것은 장타보다는 작은 승리에 기여할 수 있는 꾸준한 컨택과 출루 능력이었습니다. 주루 능력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임상우는 대학 시절 18개의 도루를 성공시켰습니다. 단순히 발이 빠르다고 설명하기엔 부족합니다. 그는 투수의 모션을 읽고 포수의 송구 타이밍을 간파하며 경기 흐름 속에서 언제 뛰어야 할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게임 센스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는 곧 현대 야구가 요구하는 지능형 주루 플레이어의 전형이었으며 경기 후반 대주자로 투입될 경우 팀의 전략적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비면에서는 내야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 내야수로서 강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유격수로서의 풋워크와 송구의 안정감은 불꽃야구 시절부터 김재호, 정근우 같은 레전드 내야수들의 조언을 집중적으로 받아온 결과물이었습니다. 그의 포지션 이동과 판단 속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했고 실전에서도 안정적인 수비를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잘 배운 선수라는 점이 그의 차별화된 강점이었습니다. 멘탈 측면에서도 임상우는 높은 평가를 받을만 했습니다. 불꽃야구라는 무대에서 수많은 카메라와 팬들의 시선 속에 꾸준히 노출된 경험은 곧 멘탈 훈련장이기도 했습니다.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회복하는지, 긴장된 순간에 어떻게 자신의 루틴을 유지하는지가 이미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드래프트 현장에서 이름이 불렸을 때도 그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한순간은 단순히 예절이 아니라 자신을 끝까지 믿어준 시간과 과정을 담아낸 행위였습니다. 물론 보완점도 존재합니다. 장타력이 부족하고 프로 투수들의 변화구에 대한 적응이 더 필요하다는 평가가 뒤따릅니다. 그러나 KT가 임상우를 선택한 이유는 즉시 전력감으로서 팀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었고 실제로 그는 수비, 주루, 컨택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희소 자원이었습니다. 작은 승리에 집중하는 KT의 경기 철학과도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임상우는 단순히 주목받는 예능 출신 선수가 아니라 실제 프로 무대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준비된 선수였습니다. 다음에서는 KT 위즈가 왜 그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팀의 전력 구성 속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KT 위즈가 임상우를 선택한 배경에는 분명한 전략적 이유가 존재했습니다. 현재 KT는 내야진의 세대 교체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주전 유격수 김상수가 여전히 중심을 지키고 있지만 나이를 고려했을 때 체력 안배와 수비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업 이상의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신인 자원의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카드로 KT는 임상우를 지목한 것입니다. 임상우는 단순히 유격수 한 포지션만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닙니다. 2루, 3루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멀티 내야수로서 벤치에서 언제든 전술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입니다. 특히 KT는 경기 후반부, 즉 7회 이후에 스몰볼 전략을 자주 구사하며 수비와 주루를 통해 점수를 쌓아가는 팀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임상우의 존재는 즉시 전력으로 투입 가능한 세 가지 역할을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첫째, 리드 상황에서 내야 수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대수비 카드. 둘째, 추격이 필요할 때 빠른 주루와 상황 판단으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대주자 카드. 셋째, 불펜 매치업에서 삼진 확률이 낮은 컨택형 타자로서의 대타 카드. 세 가지 모두가 실제 경기에서 곧바로 적용 가능한 시나리오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당국대 출신으로 이미 KT 선수단과 인연을 맺어온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신인 선수가 루틴을 정착시키고 멘탈을 안정시키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낯선 환경에서의 적응력이 중요한 프로 무대에서 기존 인맥과 친밀감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KT가 그를 선택한 것은 단순히 실력만이 아니라 팀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배경까지 고려한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4라운드라는 지명순위 자체가 의미하는 바도 큽니다. 임상우는 결코 단순한 이벤트성 지명이 아니었습니다. 프로스카우터들이 실제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고 팀의 전력 구성 속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내려진 선택이었습니다. KT 벤치 입장에서는 큰 리스크 없이 당장 1군에서 실질적인 승리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수를 확보한 셈이었습니다. 따라서 KT 팬들이 앞으로 가장 자주 보게 될 임상우의 모습은 경기 후반 수비를 안정화시키거나 1점차 승부처에서 대주자로 투입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작은 순간들이지만 그것은 곧 팀 승부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 장면들입니다. 임상우는 이 역할을 통해 점차 자신의 입지를 넓히며 진정한 프로로 자리매김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그가 KT에 입단하며 경험한 신인 환영식과 동료 선수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KT 위즈에 합류한 임상우의 첫 순간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팀 문화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경험이었습니다. 클럽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받은 첫 선물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정식 유니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감동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KT의 간판 선수들, 장성우, 고영표, 소영준, 황재균, 강백호가 직접 준비한 사인볼 세트가 임상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 하나하나에는 축하와 함께 현실적인 조언, 기대, 그리고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신인에게 이런 선물이 주어진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환영을 넘어 너는 이제 우리 팀의 동료다라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임상우는 또한 자신의 첫 사인을 KT 구단 공식 야구공에 남겼고 그 공을 부모님께 전했습니다. 초심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자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믿고 지켜봐준 가족에게 바치는 작은 헌정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신인 선수의 루틴을 만드는 첫 순간이자 긴장된 멘탈을 안정시키는 가장 강력한 장치였습니다. KT는 이 과정을 통해 신인이 팀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단숨에 심어주었고 베테랑과 신인의 거리를 좁혀냈습니다. 팬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드래프트 이후 임상우가 KT에 왔으니 나도 이제 KT 팬이다. 현인에 이어 상우까지 무조건 응원한다. 이런 목소리는 단순한 지지를 넘어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팀과 선수, 그리고 팬이 함께 만드는 이야기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임상우는 이제 단순히 KT의 신인이 아니라 팬들에게 새로운 소속감을 안겨준 특별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KT라는 구단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장면이었습니다. 단순히 선수를 뽑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사람과 그의 이야기를 함께 받아들이는 문화, 그것이 KT가 가진 진짜 힘이었고 임상우는 그 문화를 통해 자신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남습니다. 불꽃야구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넘어 이 시스템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다음에서는 불꽃야구가 단순한 예능을 넘어 야구 생태계에 던진 파장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불꽃야구는 많은 이들에게 단순히 재미있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여겨졌습니다. 레전드 선수들의 팬서비스, 유망주들의 성장 스토리,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장면들. 그러나 임상우의 4라운드 지명은 그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흥미거리가 아니라 불꽃야구라는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임상우는 단순히 잘하는 선수였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카메라와 팬들의 시선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했고 주어진 훈련 외 시간에도 스스로 루틴을 확장하며 성장했습니다. 불꽃야구는 개인의 실력만이 아니라 멘탈, 팀워크, 상황 판단, 팬 커뮤니케이션 능력까지 입체적으로 노출시키고 훈련시키는 무대였습니다. 그 결과 임상우는 단순히 타격과 수비가 좋은 선수가 아니라 프로 환경에 즉시 적응할 수 있는 준비된 자원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불꽃야구는 앞으로 몇 명의 임상우를 더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드래프트에서 지명되지 못한 김민범, 박준영, 강동우, 선성권 같은 선수들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안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성 계약, 독립리그, 해외 무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여전히 프로 진입의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강점을 명확히 정의하고 수치로 증명하며 꾸준히 노출되는 것입니다.
불꽃 야구는 바로 그 과정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야구 생태계는 지금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거에는 드래프트에서 불리지 못하면 곧바로 길이 막히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콘텐츠와 시스템이 결합하여 새로운 성장 루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스카우터가 볼 수 없는 장면을 카메라가 기록하고 팬들이 기억하며 그 과정 속에서 선수가 성장합니다. 불꽃 야구는 단순한 방송이 아니라 야구의 새로운 인큐베이팅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야구는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믿으십니까? 공식 무대에서 이름이 불리는 순간일까요? 아니면 아무도 지켜보지 않던 연습구장에서의 땀방울일까요? 임상우의 이야기는 바로 그 모든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경기고 시절의 좌절, 단국대 4년간의 무명 시절, 불꽃 야구에서의 기회, 그리고 마침내 드래프트 현장에서 불린 이름까지. 그의 여정은 단순한 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낸 첫 번째 결과물이었습니다. 임상우가 첫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이름은 누가 될까요? 불꽃 야구가 열어놓은 이 길 위에서 또 다른 선수가 프로의 문을 두드릴 날은 머지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이어진다면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또 다른 전환점의 순간을 함께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